안녕하세요. 일단 성함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홍식이에요. 민홍식? 아, 네. 그럼 원래부터 괴산분은 아니시고 기촌이라 그럴까요? 10년 됐어요, 제가. 아, 괴산으로 기촌하신 지가? 네. 기촌한 목적이 뭔가요? 혹시? 특별한 목적보다도 남편 직장 때문에 직장이 이제 뭐 대전, 천안 이렇게 돌면서 근무하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따라 내려와 갖고 하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한 25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한지 관련. 네. 내려오기 전에는 당초에 애초에 어디서 그러면? 안양에서 한 거가 그러면 안양이 동양이신 거고요? 아니죠. 거기도 이제 역시 이제 직장 때문에 다니다 보니 단지 계속 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 15년 했고요. 한지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한지 공예. 공예요? 공예품, 예, 그래서 저는 공예 학원이에요. 네. 한지 공예 학원? 네. 이제 거기 있을 때는 그 안양 뉴코아 백화점 이제 문화센터에서 수업하고 군포 문화센터에서 수업하고 제가 이제 의왕시 지부를 운영하면서 사단법인의 어떤 지부를 지역 그 지부를 운영하면서 이제 공예 학원인 거죠. 예. 그럼 한지를 직접 만들고 아니 한지 공예 한지하고 한지 공예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한지를 가지고 만드는 한지는 거지.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 한지를 활용한 공예품을 만든다. 그렇죠. 그럼 공예품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지함이라든가 뭐 찻상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함 공예로 들어가요. 지함이요? 네, 지함. 종이지자로 함을 쓰니까. 함자. 네. 그리고 그래서 또 한지의 그 결을 잘 이용해서 뜯어갖고 그걸 뭐 수채화나 뭐 이렇게 유화 그림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지 그림이죠. 부문이. 그리고 한지를 또 이렇게 잘게 쪼개서 노끈으로 꼬아서 그걸 또 만들면 지승공예가 돼요. 지승이요? 네. 지함공예, 또 지승공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지화공예는 이제 그림으로, 네, 지화공예 그런 이렇게 다양하게 장르는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뭐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지도를 했었던 거죠. 실제 그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수업하고 제가 이제 출강 나가서 단체 수업하고 저희 공방에 오시는 분들도 하고. 그럼 10년 전에 괴산을 와서 네. 그 아까 들어보니까 안치홍 코가 막혀가지고 안치홍 관장님 때문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안양에서 한지 그 공방을 하면서 한지를 사러 여기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여기가 유명했었어요? 유명한 거보다도 저희가 전국에 그 몇 군데의 한지 공장이 있죠. 거기를 골고루 다 다니면서 필요한 한지들을 구입해서 쓰니까 한지 구입하러 오게 된 거가 이제 그 조령민수 공예촌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한지 구입을 하러 다녔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알게 됐고 저희 집은 이제 내수로 내려왔거든요. 내수로 다 내려왔는데 내수에서 가장 제가 하던 한지 공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연풍에 한지 공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기존에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니까 제가 내려와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연풍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리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구나. 근데 시골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화센터 같은 것도 구축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배우러 온 사람이 좀 적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나가서 거기서 단체 여성 단체들 특강으로 이제 이제 발로 뛰시는. 그렇죠. 그럼 주로 가는 곳이 어딘가요? 이제 계산 농업기술센터, 네, 계산 증평 농업기술센터 저 주변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뭐 생활개선회라든가 이제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그 여성들한테 교육을 특강으로 하게 돼요. 특강이 무료로? 아니죠. 무료는 아니고. 그렇죠. 다 재료비 제가 이제 재료 다 가지고 나가서 재료비 다 받고 뭐 강사료 받고 그런 식으로. 그럼 1인 기업이신라고 해서 그냥 개인 개인 그렇죠. 네. 괴산 문화원이랑 조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문화원은 제가 안 하고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개인 공방 운영하면서 의뢰 들어오는 데를 이제 특강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공방 그러면은 네. 청주에 네. 공예 비엔날레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한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전에 참여했었어요. 아, 몇 년도? 가서 제가 제 것도 이렇게 적어놓은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올해도 열리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 이제 뭐 올해는 또 공모전이 있다고 네, 문자가 공모전 계속 오고 올해부터. 있거든요. 예. 전에 첫 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첫 해 시작할 때에는 청주에서 공방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작품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원전처럼 그냥 한 작품 이렇게 내는 거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거리마켓도 좀 참여를 했었고, 청주에? 네, 그 공예 비엔날레 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직지 또 직지 또 축제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했었죠. 또 가서 또 전시한 적도 있고, 대부분 제가 그냥 프로필을 좀 그냥 네.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거기서 발췌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아,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열리긴 하는데 공모전이 새롭게 다시 네, 부활이 했는데 네. 그쪽에 다시 내볼 생각인 건가요? 지금은 제가 그런 너무 데는 늦었어요. 관심이 없는 거.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25년을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부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범증 발급을 해서 배우신 분들이 또 공방 차리고 작업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제자분들도 많겠네요. 제가 저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군데 손가락 꼽을 정도로 공방하시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평택에서 하시는 분 있고 수원에서 하시는 분 있고, 제가 그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군포에는 2분 계시고 서울 봉천동에도 한 분 있고, 배우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또 나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간간히 군청에서도 전화하셔갖고 뭐 작품 안 내십니까? 뭐 공모전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두려워서 못 내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작품을 냈는데 배우신 분들이 내갖고 저는 일선되고 그분들이 장려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뭐 더 큰 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 데 소속도 이제는 어디 뭐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아무 데도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저 그냥 프리로 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 선생님 그 처음 그런 공예를 접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취미로, 예. 취미요? 네, 취미로 그냥 그렇게 개인 공방에 저도 취미생활로 선생님 이렇게 배우러 처음에 다닌 거죠. 배우러 다니다가 네, 그게 공예가 95년 한지 공예가 되었던 네네. 거예요. 이제 한지 공방에 저도 배우러 다니면서 이제 한 거고. 취미로 시작했는데 일이 본업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뭐 더 할 게 없다 이럴 정도로 2년 정도면 뭐 이제 해볼 만큼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애써서 한 거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그 애써서 한 걸 갖다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범증을 딴 거예요. 찡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범증을 딴 거가 그동안 내가 취미생활을 한 마무리다 생각을 하고 사범증을 딴 거예요. 근데 사범증을 따니까 협회에 등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수업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내가 공방도 있어야 되겠고 작업실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단계 올라가서 이제 지부도 운영해봤고 뭐 협회에서 또 협회 활동도 뭐 부회장도 해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소속되는 게 싫어서 개인으로 움직이는. 예, 완전 소속 아무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예, 전혀 뭐 이런 홍보조차도 하질 않아요. 홍보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늘 찾아오세요. 네. 즐거우세요? 아유, 그럼요. 지금도? 예. 그럼 앞으로는 일을 어떻게 계속? 그 지금 이제 내려와서 10년이었잖아요. 내려와서 10년인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그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실상 계산군에서 이 한지공예를 정통성 있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방에서 30, 40대 젊은 그 주부들을 갖다 몇 명을 수강료 안 받고 재료비만 내고 해라 해갖고 거의 2년, 지금 2년, 3년 이렇게 젊은 주부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서너 명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내년에 60인데 이 일을 앞으로 내가 과연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젊은 주부들 몇 명을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마음. 그 연풍 그분들도 역시 그렇게 배우고 있고. 한지 공예라는 게 어쨌든 예술 쪽보다는 산업 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대부분이. 아 예술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도. 근데 이제 공식적인 분류는 산업 쪽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공예는. 근데 한지 공예도 어쨌든 실생활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이 활용이 아니죠. 실생활에 너무 많이 활용이 되죠. 모든 기물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생활용품으로 써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탁자, 뭐 이런 탁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반, 장롱, 그런 걸 다 뭐 한지로 전등, 입힌다는. 그렇죠. 이제 기본 골격 나오는 데다가 기본 골격은 공장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걸 받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디자인한 색상이나 뭐 어떤 그런 거다가 선택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예술적인 쪽으로 봐야죠. 문양을 갖다가 아까 여러 가지 공예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전지 공예가 있어요. 전자는 이제 뭐 가위 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다 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 전지로다가 왜 그 지화 공예가 지금 두 가지거든요. 그림으로 한다 해서 지화도 되지만 그 왜 꽃, 절에서 왜 사찰에서 그 꽃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또 지화 공예거든요. 근데 전지 공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안을 갖다가 칼로다가 제도 칼로다가 다 오려서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못 하세요. 근데 이 장점이 당연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우겠죠? 그럼요. 차라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한지를 입힌다. 그럼 차라리 기본 골격에 정말 멋이 없잖아요. 이런 멋이 그렇죠. 없어서 창작의 미가 없어. 멋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나 나무 선반 어디에나 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한지를 갖다 여기다가 색깔도 자기들이 다 선택을 해서 다른 거를 입혀요. 그죠? 문양도 다 자기들이 다른 거로 다 해서 또 오려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런 배우려고, 작업들을 다 하죠. 일부러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차라리 저는 이제 저렴하게 전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제 와이프가 공예 비엔날레 그쪽에 있어요. 근데 차라리 이런 물건을 사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쁜 걸 그냥 사서 한지를 또 입혀서 또 다시 번거롭게 맞아요. 그 생각이 조금 더 들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정말 뭐 이 나무라고 해서 이런 가구라고 해서 이것도 또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고급 가구들도 또 많죠. 그런 걸 그냥 사서 쓰시는 것도 좋고, 근데 내가 만들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누가 손님들이 사러 오면 이렇게 계속 팔 수 있는 거가, 그 물건을 갖다가 정말 잘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만족을 하면 그 물건을 못 팔아요. 근데 이거는 팔아도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만드는 그 다음 작품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만들거든요. 팔거든요. 그러면 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성취감들을 느끼세요. 힘들게 찻상을 하나 하면 그게 보통 한 4시간 작업이 걸리거든요. 찻상 하나 만드는데 시장에 나가면 그 상을 3만 원이나 5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재료비만 5만 원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시간을 3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최저인건비로만 따져도 벌써 8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 만드는 거는 내가 고생해서 이런 도안까지 다 만들어서 그 만든 거에 대한 성취감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비교적 연령대 분들은 좀 높은, 그렇죠? 이제 공방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주부 대상이시고, 제가 나가서 수업하는 거는 뭐 하다못해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 넘은 어르신들 전 연령대예요. 제가 왜냐면 그 행복교육 어울림 거기에서 이제 각 학교, 마을 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 갖고 이제 각 학교로 또 이제 수업을 나가고, 그러니까 전 연령대여서 똑같은 쟁반 하나를 만들어도 유치원 아이들이 만들 거,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만들 거 디자인이 또 다르죠. 선생님은 뭔가 이득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다 분포를 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이어서 명맥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 정통성을 뭐 나도 해봤고 너도 해봤고 계산해 와서 제가 벌써 10년을 했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면서 또 나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 수업할 때는 제가 거의 뭐 한 60% 정도를 제작을 해간다고 봐야 돼요. 외부에서 단체 수업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한지공예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40% 정도밖에 자기들이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막 했다고 나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그 전체 100%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지 이 또 전통이 또 그 명맥을 이어가잖아요. 그런 그죠?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을 몇 분 놓고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는 막 엄청 심하게 잔소리 해가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제가 더 이제 노력을 해야지. 선생님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생계로 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실력이 되면 내가 실력이 되면 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이렇게 학원 기능으로 가르쳐서도 또 할 수 있고. 예. 현재 그렇게 학원이 운영되는 곳이 있긴 있나요? 청주 같은데 예를 들어. 청주 아니면 괴산에. 그게 이제 그 학원보다는 이제 개인 공방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 자기 공방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계 직업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좀 한마디 드릴 수 있을까요? 바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도 바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연풍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과제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과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제가 거기다가 이제 4월달 과제 올리면서 쓴 말이 어떤 이렇게 책임감도 느끼고 또 같이 작업하면서 느끼는 어떤 또 이렇게 이제 보람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이제 도시하고 다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예, 문화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나마 아무도 없는 불모지에 와서 그나마 이렇게 정착해서 한지공예 나 한두 번씩은 다 거의 뭐 계산 지역의 어떤 여성단체에 들어있는 주부들 같으면 거의 뭐 몇 번씩은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금은 이제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고,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거의 연령층이 젊은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농기촌 그 협의회에서도 제가 이제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이제 멘토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해서 다들 이렇게 치중을 하지 문화 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더 신문을 갖다가 신문 전체를 갖다가 하실 때 어느 한 페이지 정도는 문화면을 좀 만들어서 그저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그 괴산타임즈에도 보면은 오면은 문화면이야. 예. 그런 그래서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으신? 아니요, 없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단장님이 계속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본다고. 우리 민 대표님을 내가 함께